백일홍은 약 100일 정도 핀다고 하니까 7월부터 100일 정도 핀다고 하면 수국 못지않은 꽃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존에 있는 백일홍들은 키가 커서 성목이 돼서 꽃을 피운다 하면은 미니 백일홍은 1년에 40에서 50cm 자라는 아주 관목 형태의, 쉽게 말해서 철쭉꽃을 폈을 때 나무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보통 백일홍은 키 커가지고 여기 외목대로 해서 보통 지하고에서 3m 상태에서 퍼져서 나무가 되는 것들을 백일홍으로 알고 계시는데, 네. 지금 소개해드릴 백일홍들은 관목화 할 수 있는 백일홍들을 소개를 하는 겁니다. 키가 작고 따박한데 네. 꽃이 많이 피는 백일홍들. 네. 얘네들 삽목도 다 잘 되죠? 네, 그렇습니다. 삽목은 연중 아무 때나 해도 되는데 제 경험상으로는 6월에서 7월 사이가 제일 삽목이 잘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귀농의 신 안피디입니다. 키가 작은 백일홍 체리모카 공동 구매를 영민조경과 함께합니다. 참여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아래 번호로 전화 주시거나 댓글란에 귀농의 신 스토어를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게 네. 지금 무카라고 해서 키는 1년에 한 40에서 50cm 크지만은 네. 이걸 관목화하기 위해서 위에 정경을 해주면 네. 키가 안 크고 옆으로 퍼져서 꽃을 만들어내고, 또 꽃 색깔이 기존에 있던 꽃 색깔보다 진하면서 또 잎이 자엽 색깔을 더 띠고 있기 때문에 키가 정말 따박하죠? 네, 보통 일반 사람들은 그걸 외목대로 키워서 이렇게 가지를 퍼진다고 생각하는데 밑에서부터 다박하게 꽃이 이렇게 폈을 때 아주 화려하게 보일 수 있다는 거죠. 얘네들은 개화 기간이 어떻게 되나요? 7월부터 10월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보통 수국이 보면은 6월, 7월, 8월 그렇게 가던데 수국보다 한 템포 늦게 피는 건가요? 수국이 끝날 무렵에 꽃이 피고 있는 거죠. 얘네들은 언제 전정을 해주면 되나요? 어떻게? 전정은 보통 성장점이 어느 정도 자라고 했을 때 그래서 5월 정도 이렇게 잘라주는 게 다복하게 만들 수 있는 시점인 것 같고, 그 이후에 7월에서 8월, 9월, 10월 꽃을 보고 난 다음에 잘라줘도 무방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4월이나 5월 그때 잘라주면 그 해에 또 다시 꼽을 수 있나요? 네, 그 3월, 4월에 끊어주면 가지 형성을 많이 해서 꽃망울이 맺힙니다. 그러면 더 많은 꽃을 볼 수 있겠죠. 이렇게 화분으로 키워도 뭐 어디든지 집에서도 키울 수 있고, 지금 이 위에를 보시면 우리가 홍가시 네드르빈을 봤을 때 이 위에가 빨갛고 전체가 빨갛지 않습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빛을 보면 이런 식으로 전체가 빨갛게 물듭니다. 그러니까 햇빛을 비치면서 이렇게 빛나는 모습이 되게 예쁘네요. 이게 더 빨갛지 않습니까? 빛을 많이 봤을 때 이런 게 나타납니다. 두 번째 백일홍은 자엽 백일홍입니다. 외성 백일홍이라고 해서 이것도 키가 일반 백일홍 같이 1m 뭐 1m 50 이렇게 크는 게 아니라 1년에 클 수 있는 게 50cm 내외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2m 정도 키를 키워서 파는 분도 계시는데, 관목화 형태의 나무를 만들어서 앞으로 경쟁력이 있을 것 같고, 또 잎이 자엽색을 이렇게 띠고 있기 때문에 이 자엽에 아주 붉은 꽃을 피게 됩니다. 그러면 자엽과 붉은색이 겹쳤을 때 정말로 화려합니다. 그래서 자엽 백일홍을 많이 선호를 합니다. 지금 보니까 오른쪽은 붉은색인데 왼쪽은 확실히 더 어두워지면서 이렇게 보랏빛으로 이렇게 돌아오네요. 자엽 백일홍도 매력 있을 것 같아요. 이 색감이 이렇게 자엽으로 들어간 나무들을 선호를 많이 합니다. 키우는 방법은 외목대로 키를 키워서 재배하는 사람들도 있고, 저희같이 다관형을 만들어서 관목화 시키는 사람도 있고, 키우는 사람의 취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얘들도 마찬가지로 4월에서 5월 사이에 가지 전정을 해주면, 여기를 보시면 가지 전정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 가지에서 새로운 가지들이 이렇게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 가지가 하나가 2개가 되고 4개를 쳤으면 8개의 가지가 형성이 되겠죠. 그러면 이 형태가 방방하게 수영을 만들어 줍니다. 여기 보니까 비료는 주셨는데 이것은 우박비료라고 해서 3년 동안 저희가 우박을 사서 3년간 저장을 해놨다가 이 가스나 이런 것들 다 발효가 된 다음에 여기다 비료를 줬습니다. 화학 비료는 줄 수가 없으니까 우박 비료로 거름을 하고 있습니다. 거름은 1년에 한 번 정도 하고 있습니다. 1년에 한 번 언제 주시나요? 늦 가을부터 겨울 사이에. 그때 주시는 이유가 있으세요? 그때는 이제 휴식기에 들어갔을 때 그때 거름을 주면 뿌리가 휴식을 하면서 새로운 뿌리를 그때 이제 발생을 하면서 얘가 축적했다가 서서히 성장을 하는 거죠, 봄에. 세 번째는 다이너마이트
백일홍입니다. 다이너마이트 백일홍. 일반적으로 보면은 다이너마이트 백일홍을 밑에서부터 하나를 가지를 받아서 여기까지 올려서 여기서 이렇게 가지를 받는 게 보편적입니다.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관목화하면 예를 들어서 1m를 키우든 80cm를 키우든 그 형태를 만들어서 가지 형성을 많이 만들면 그만큼 꽃도 왕성하게 많이 피겠죠. 외성 백일홍으로서 키가 막 1m, 1m 50씩 크는 게 아니라 아주 더디게 크는 백일홍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니까 같은 지금 연생이잖아요. 네. 왼쪽은 진짜 자엽색이고 같은 백일홍인데 얘네는 완전 초록색이네요. 꽃 색깔은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자엽색을 띠냐 파란색을 띠냐. 내한성은 다 어떻게 돼요? 내한성은 영하 17도까지 성장을 하고요. 대형으로 외목대로 키워서 크게 키운다고 했을 때는 큰 나무가 죽었을 때는 새로운 가지가 난다고 해도 그걸 보충을 못하지만은 이렇게 작게 관목화 형태의 나무를 만들게 되면 예를 들어서 이 목대가 죽어도 뿌리 부분에서 새로운 가지들이 형성이 돼서 다시 이 형태를 또 만들어 줍니다. 뿌리는 살아서 새로운 가지를 다시 밀고 오르기 때문에 결국에 가서는 다관형의 백일홍을 만들어 낸다고 보면 됩니다. 네, 얘는 전정은 언제쯤 될까요? 얘도 마찬가지로 4월, 5월 사이에 전정을 합니다. 이게 서서히해서 꽃대가 만들어질 겁니다. 수국이 끝나고 볼 수 있는 거 저 미니 백일홍 시리즈 마지막이죠 지금? 이제 핑크별로 나무인데 어떻게 전정을 하냐에 따라서 다박하냐 이렇게 외목대가 되냐 이 차이입니다. 저희들은 약간은 올려서 이렇게 했는데 이것을 토피어리 만드는 것을 또 찾는 사람이 있어서 일부분 이렇게 만들어 놨고 저는 이렇게 다박하게 키를 안 키우고 만들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 가지가 여러 세 개로 벌어졌네요. 네, 지금. 여기 보시면 전정을 했지 않습니까? 이 가지에서 두 가지, 세 가지가 다시 나옵니다. 여기 자르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 눈에 의해서 하나, 두 개 이런 식으로 다시 벌어집니다. 이 가지들이 다 그렇죠. 이 가지도 여기서 다시 두 가지가 형성이 됩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두 가지 형성이 되고 두 가지 하면 여기서 벌써 8가지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형태를 만들어서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얘도 마찬가지 한 4월이나 5월 그때쯤 잘라주면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 오늘 4가지 소개를 다 해주셨어요. 백일홍 키우면서 또 어떤 점을 좀 주의해야 될까요? 일단은 습에 너무 잠겨 있으면 백일홍이 위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배수가 잘 되는 곳에 심으면은 위축 안 되고 잘 큽니다. 만약에 화분으로 하면 마술화분은 일단 배수 부분에서 굉장히 유리합니다. 그리고 뿌리 부분도 많이 펼쳐지고 일반 화분 같은 경우는 가뭄에 취약하지 않고 마술화분은 가뭄에 좀 취약합니다. 양쪽을 비교해서 어찌됐든 간에 화분에 넣으면 물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화분은 배수보다는 내가 물을 얼마만큼 관수를 하고 이거에 따라서 달라지지 물을 너무 많이 주고 죽는 거는 없고 그 부분 물 관리가 우선인 것 같습니다. 병해충은 어때요? 일반적으로 백일홍은 진딧물 약을 예방 차원에서 4월달에서 5월달 사이에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약사들이 전문이니까 모든 것은 전문가한테 물어봐서 약을 구입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오늘 대표님 날씨도 뜨거운데 오늘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또 좀 꽃이 피었을 때 또 한번 또 놀러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십시오. 꽃이 피면 아주 예쁠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